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확인하면 반등 후의 휴식 구간이다. 이 구간을 21선에 저항받았으니까 이 구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해도 되고 여기서 유지되고 21선을 넘어가도 좋습니다. 둘 다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의 근원 PC 물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게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최근에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낮아서 살짝 이탈한다고 해도 요 구간 이중바닥성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회복하면은 그러면 또 문제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6월 4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일이기도 하죠. 고용은 그동안 나쁘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이 6월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해당 지표가 시장 영향력이 높은 상황인가 원래 높은 지표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지표까지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과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반등에 대한 휴식의 심리를 흔든 것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지표랑 내구재 수주 같은 지표는 여전히 계속 좋게 나오고 있었고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21선 돌파 시도하고 휴식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돼도 트랩이 될 것이고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어도 되고 둘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동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죠. 매도가 쏟아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상황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90원 아래로 내려오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는 기본으로 해줘야 돼요. 1290원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되고 1280원 아래쪽까지 내려오면 21선까지 이탈하게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한숨 돌릴 것 같아요. 1280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유지를 해준다. 다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21선 꼬리가 아래로 말릴 거고 요거 저항 삼아서 계속 추세적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저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하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종합이나 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장이 밀리면 내일은 조금 더 우리도 개파락으로 좀 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다른 쪽으로 파생 동향 하방 포지션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물 포지션 장중에 한 2,000 계약 정도 큰 많지 않은 물량이었는데 그것도 다 청산을 했고 옵션 포지션은 다시 윗방향 쪽 다시 한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올라가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적어도 여기서 추가로 많이 밀릴 것이냐 또 급락이 나서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갈 거냐 하락 추세에 이어지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올라갈까요도 있지만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지금도 또 내려갈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다 회복되는 구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급은 다 만들어 놨어요. 외국인들이 아래로 흔들어도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기존에 원래 하락 목표치가 1차가 한 700포인트 초반대고 2차 목표치 63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630포인트를 안착하는 게 아니고 그쪽 정도까지 내려가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한 700포인트에서 680포인트 사이 이 정도까지 흔들면은 한번 투매로 인해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빠르게 올라오게 된다. 이 구간 유지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30에서 650 사이 정도를 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공포감에서 투매가 조금 더 나오면 600포인트 전후까지 가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900포인트 여기 깰 때 이거 신용장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할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용장고 얘기가 이때 나왔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초에. 신용장고 여기서 안 털린다. 적어도 700포인트 부분 가야 되고 거기 한번 딱 깨서 이탈시켜서 630, 650, 630 이런 구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이래저래 하면서 700포인트 초반까지는 왔습니다. 만약에 흔들어서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지금처럼 부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올라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그 V자 반등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 동향 뭐 크게 동요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오늘 뭐 미국장이 저 그 근원 PC 지수에 의해서 살짝 흔들린다고 해도 크게 뭐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실 필요 없다. 내일 살짝 뭐 흔든 다음에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 쪽이랑 우리 대통령이랑 뭐 가 있는 쪽 보면은 거기서 또 사실 뭐 외교하러 간 거죠. 우리나라는 원전이든 뭐 친환경이든 저 뭐 방산이든 외교하러 간 거니까 그 과정에서 또 결과가 또 나오는 걸 또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 어제 현대기아차가 독일법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거 우려감이 좀 과하지 않나 싶다.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바로 회복돼서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뭐 양호한 흐름은 나왔습니다. 특히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SL이나 화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저항에 부딪히고 나서 쉰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시 저항 도전하고 있습니다. SL.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살짝 휴식을 취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저항 두들기죠. 이렇게 저항 구간을 넘어가야지 안정화된다.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이 구간은 고점으로 활용될 수 있고 아직 21선이 우상향이 되지 않았죠. 아직 내려가고 있죠. 우하향 구간이죠. 그럼 이게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말아 올릴 때까지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넘어가서 쉬던지 밑에서 쉬던지 둘 중 하나고 마중 나가는 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8,000원 중반대까지도 열어는 놔야 된다. 그럼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구간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 핑계로 해서 밀려 내려오면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비스 같은 경우도 내장재 쪽으로 이제 뭐 개발 마치면서 얘는 좀 다르죠. 고점을 두들기던 게 아니라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데 거래량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이때가 워낙 실려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거래량이 조금만 더 실리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래량 살짝 더 실어서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준다거나 갭으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21선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휴비스도 완성이 됩니다. 저점이.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주 뭐 관련들 쪽, 특히 뭐 소재주부터 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여파, 투자재고 후폭풍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밀려 내려오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 뭐 첨보, PNT, 나노신 소재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오고 있다. 후폭풍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주.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LNG 투자 확대. 이게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가하니까 LNG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기대감이 더 늘어나고 있죠. 기존에도 컸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LNG는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처럼 중국이 치고 들어와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이득을 못 보면 아쉬웠을 텐데 이제는 성가 상승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성과도 인플레이션 효과가 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뭐 후판 가격이나 이런 부분 올라도 성가 상승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현대중공업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매각하는 부분이 한번 이제 불발되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광밴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번 쉴 타이밍이 왔는데 살포시 쉬어주는 모습 괜찮습니다. 이건 조금 쉬어줘야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달리면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템포 쉬어야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3강 MNT 같은 쪽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선 쪽 이제 후육강간 쪽하고 이제 풍력 쪽에 양쪽에 모두 해상 풍력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산하 MNT도 드디어 뭐 넘어와서 고점 돌파 시도하기 시작하죠. 24,000원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습니다.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조선 쪽 그리고 조선 쪽이 풍력하고도 같이 엮이다 보니까 이 두 업종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어제 사우디의 640조 미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 있다 말씀드렸죠.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뭐 DLENC 이런 뭐 대형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히림이나 아니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가 같이 엮여 있다. 그리고 S&T 에너지도 있다. 뭐 말씀을 드렸고 뭐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쪽은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일부 해제된다라고 하면서 관련 쪽 국내 이슈까지도 같이 엮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하면 기계 쪽을 같이 또 볼 수 있는데
현대건설기계가 같은 이슈가 해당이 되고요. 사우디 미래도시 쪽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엮여 있죠. 그래서 고점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 진성 TC가 후발주로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그머니 이제 제자리 찾아가기 위한 과정, 이제 21선 터치했으니까 여기서 살포시 쉬었다가 갈 수 숨고르기하고 가도 되고 그냥 가면 더 좋고요. 이렇게 움직인다.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이런 뭐 데모, 해인, 뭐 TYM 뭐 이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고점 두들기고 있다. 10,000원 넘어가야지 강해지는 거, 10,000원 전에는 이 구간이 저항이다. 21선 꼬리 이제 슬그머니 말아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돌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그때 21선 유지하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쪽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부 토건은 이제 뭐 본인들이 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 관련주 쪽으로 해서 같이 엮이면서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에 하락을 또 야기한 것 중 하나가 게임주죠. 저점을 또 이탈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뭐 이런 주요 게임 업체들 무더기로 이제 실적 부진의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플레이트온 게임, P2E 게임을 이제 또 부정적인 뭐 이슈가 나왔습니다. 등급 분류 취소, 32개 중에 등급 비소 취소가 나왔다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추후에 뭐 다시 뭐 분류한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약세 심리를 가중시키기에는 뭐 적절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반대로 경기 방어주 하면은 이제 유틸리티 업종, 뭐 통신 업종,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필수로 사용하는 뭐 전기, 뭐 가스, 뭐 통신, 그리고 뭐 약도 먹어야 되죠. 그런 쪽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닌 업종들이 경기 방어주로 꼽힌다. 유틸리티, 제약바이오, 통신 이런 쪽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대웅제약, 녹십자홀딩스, 뭐 HLB 글로벌, 뭐 레고캠바이오, 오스코텍 이런 제약주 바이오 쪽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뭐 경기를 살짝 방어해주는 정도 역할을 보였다 말씀드리면 되고, 뭐 신성홀딩스나 이런 식량 관련주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이쪽을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뭐 소비자물가지수나 이런 쪽 뭐 얘기 나올 때,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 시장이 밀리면은 경기 방어주와 함께 이런 섹터들을 같이 보시면 된다. 식량 관련 쪽 같이 보시면 된다 보면 되고요. 또 오늘 뭐 지수를 그래도 조금은 방어해준 게 이제 콘텐츠주들, 오늘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평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뭐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작이니까 조금 더 봐야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제 제작사고요. 그리고 사마네트웍스 가장 뭐 뼈대에 있는 이제 제작사. 뭐 오래됐죠. 뭐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 훨씬 넘었고 한 40년 뭐 된 것 같은데, 사마네트웍스. 그리고 콘텐트 리중앙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A쪽은 이제 후발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JCV가 최근에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극장 사업하고 콘텐츠 사업하고 양쪽에 모멘텀을 받는다. 얘가 좀 이제 뜬금없이 후발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먼저 보시면서 수익 나고, 그 뒤에 이제는 뭘 사지 할 때 좀 덜 움직였다 싶으면 그때 매매하시면은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지금 뭐 날씨 영향도 있고 뭐 시장 영향도 있고 해서 좀 축 처질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은 밀려도 해소되는 구간이다. 오늘 미국장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수만 나오면은 계속 한 번씩 밀렸다 올라오는데, 뭐 이중바닥성 움직임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온다. 우리나라도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급 포인트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밀리면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수급 포지션이 아니다. 밀리면 손실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적어도 뭐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적어도 밀린 구간을 회복하는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감 갖지 마시고 지금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이 하락을 기회로 찾을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